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언론 홍보 예산 조례를 발의했다 스스로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새마을기 개항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지분 쪼개기 편법에 전주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언론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는데요. 완주군 의회는 홍보비 집행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발의했는데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발의 당시 찬성했던 대다수 의원들이 갑자기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며칠 전 완주군 의회가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언론 홍보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단 한 건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원포인트 임시회였는데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전체 11명 가운데 찬성은 고작 1명뿐이었습니다. 네, 의장님한테 이제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그냥 의장님이 결정한 대로 그냥 따르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의장님과 또 이제 기자분들과 사이좋게 좀 지내자. 부결된 언론 홍보 예산 운용 조례의 취지는 언론 매체의 영향력과 홍보 효과를 고려해 군 홍보비를 집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악의적인 왜곡이나 허위 보도로 언론중재위 제재를 받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은 그럼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암묵적으로 집행해왔던 그런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기준의 원칙을 세웠고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데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온 홍보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전문적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해서 동료원들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재작년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한 예산은 130억 원. 시민들의 혈세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마땅함에도 완주군 의회가 언론 조례를 스스로 포기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젯밤 10시쯤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에서 스노모빌을 타고 슬로프 제설 작업을 하던 리조트 직원 38살 A씨가 슬로프 바닥에 설치된 와이어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큰 외상을 입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바닥에 와이어가 설치돼 있는 사실을 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청은 물론 행정기관 곳곳에서 상징처럼 내걸려 있습니다. 기관들은 그저 관행 때문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청 개항대에 태극기 전라북도기와 더불어 새마을기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76년 정부 지시로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청사와 주민센터에도 걸려 있는데 정읍과 임실 등을 제외한 10개 지자체 행정기관에 깃발이 개양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던 새마을기 개양이 자치단체 결정사안으로 바뀐 것은 무려 20여 년 전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내 많은 지자체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새마을기 개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안 내리고 거는 것이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과 광주, 전북교육청과 선관위 등에서는 더 이상 깃발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특히 70년대 개몽운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다 보니 새마을기 개양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7, 80년도 때 새마을 그거를 지금까지 걸고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새마을기는 유신잔재라며 당장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개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시대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새마을기는 내려줘야 된다라고. 새마을기가 나라의 상징인 국기와 함께 언제까지 내걸려야 하는지 단체장들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타 종합발전 방안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도별 예타 면제 대상 사업 발표는 오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주민 동의율을 높이려고 찬성 가구들의 지분을 의도적으로 쪼갰다는 의혹 어제 전주 MBC가 전해드렸는데요. 일부 가구의 경우 1%씩 지분을 쪼개 자녀에게 넘기는 등 악의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전히 동의자 수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효자동 재개발구역에 있는 한 노후주택. 20년 넘게 김모 씨가 소유해온 이 집은 2015년 6월 갑자기 딸과의 공동 소유로 바뀝니다. 주목할 점은 나눠진 지분의 비율입니다. 아버지는 99%의 지분을 유지한 반면 딸은 불과 1%의 지분만 물려받았습니다. 집이 60평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버지가 0.6평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을 굳이 조합 설립을 신청하기 직전 딸에게 물려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 씨 부녀는 얼마 후 재개발 조합 설립에 찬성한다는 2장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조합 설립 당시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자 편법을 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재개발이 원칙과 어떤 절차를 밟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차별하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주민들 말대로라면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자 수는 36명가량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 설립 기준인 찬성률 75%를 넘기지 못합니다. 275명이 이상이 동의를 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6명이 빠지면 약 240명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에서 엄청나게 많이 미달하는 거죠. 사업을 승인한 전주시도 효자동 지구에서 나타난 지분 쪼개기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제한이 없거든요. 최종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올 때 5사람으로 쪼개놓은 것을 이 중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전주시가 취재진 요청에도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은 조합 설립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부는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고 사건 처리도 일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누명을 쓴 3명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채 사건을 처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은 지난 99년 삼례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최모 씨 등 3명이 붙잡혔지만 진범이 뒤늦게 잡히면서 검찰 강압 수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로 예정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가 70여 건 적발돼 고발과 수사 의뢰, 경고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지역발전 현안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여당답지 않은 존재감에 허약한 정치력으로 특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김한구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해결 방안으로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GM 군산 공장을 활용한 성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기관 추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제3금융중심지가 우리 전라북도가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나온 현안 사업만 나열했을 뿐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지역 발전 사업들인데 그간 야당 측에서 비판이 이어질 때조차 제대로 된 의견 한 번 낸 적도 없습니다. 여당으로서 의제 설정 능력도 사업 추진을 이끌 역량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최근에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무산과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사태 파악은커녕 무력감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한 번도 그런 잘못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당 내부에서요, 우리 좀 협의도 하고 있고, 좀 정부하고도 그런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하시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돈의 의석은 10석 중 2석. 정권 교체와 함께 일당 100에 힘 있는 여당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고작 의석 수 수준의 정치력에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움직임에 정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요구됩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캠퍼스 일부를 경북 의성으로 옮기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민주당, 전라북도의 의견을 묻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은 농생명 융합도시를 핵심으로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200만 도민과 백지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민원이 많은 축산 악취 지역 18곳에 150여 원을 들여 냄새 저감제를 지원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 분뇨가 신고량보다 20% 초과하는 곳과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장은 각종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쌈채소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식탁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남원에서는 최고 품질의 쌈채류 출하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춘향골 쌈채소 수확이 한창입니다. 겨울에는 금지와 송동 등 평야지에서, 여름에는 운봉과 아영 등 고랭지에서 상추를 비롯한 10여 종의 쌈채소를 연중 생산해 부산과 대구 등 대도시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만 180헥타르에 이르며 주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연간 4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추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토양 관리와 친환경 농법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농기계 임대가 2017년 4,900여 건에서 지난해 6,300건으로 늘어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수요에 따라 농기계 61종 90대를 추가 구입하고 계북명 인대 사업장을 추가로 신축해 계북 지역 농가에도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이농기계 700여 종을 겨울철 농한기를 통해 직원들이 정비, 점검, 수리를 하여 농민이 임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50개 마을에서 운영하던 마을 공동급식을 올해 54개 마을로 확대합니다. 여성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줄여주는 마을 공동급식은 각 마을마다 인건비와 부식비로 320만 원이 지원되며 농번기를 감안해 연간 2차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112 순찰 차량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비치돼 사고 현장 출동 조치가 종전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완주경찰서 민원실에 1대와 순찰 차량이 12대가 설치되며 완주군은 장비 점검과 운영 실태를 경찰서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청년회 20만 원, 무주군 무주 읍내리 윤수호님 20만 1,820원, 무주군 적상면 마산마을 주민 50만 원, 중유마을 주민 2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익산시 여산면 유성마을 주민 10만 원, 푸른마을 주민 10만 원, 김제시 불양면 포교마을 주민 6만 5,400원, 상박마을 주민 15만 2,400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불양면 하박마을 주민 14만 원, 금화마을 주민 24만 원, 대성마을 주민 12만 5천 원, 전포마을 주민 33만 7,600원 보내주셨고요.
김제시 불양면 후포마을 주민 12만 2천 원, 군산시 나포 십자뜰 풍물패 10만 원, 군산시 경암동 풍물강사 임숙님 10만 원, 군산시 나포면 문화마을 주민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올해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시립미술관이 오늘부터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합니다. 제18회 군산 어르신 예술제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부안군은 영화 상영의 날로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영화 미스백을 무료 상영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목요 초청 공연으로 오늘 전주 한옥마을 내 공간 봄에서 싱어송라이터 나니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우진 청년작가회가 돼지회를 맞아 기획한 띠 전시회를 오늘부터 우진 문화공간에서 갖습니다. 김제 벽골제 정비 복원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전주 덕진구청과 완주군청 앞에서 열립니다. 설을 맞아 사회적 기업 생산품과 수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내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됩니다. 정읍시는 오는 25일까지 동학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 육아 부모를 위한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소개해드립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은 영하 7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9도에서 6도, 장수 영하 9도에서 6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5도, 부안은 영하 4도에서 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완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